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화학 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9회 물리학 문제에 대한 답안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그 분광학과 그리고 키네틱스에 대한 세 문제인데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키네틱스 문제인데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교재에서 많이 본 문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체 분자 A가 있는데 A가 먼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프로덕트 P로 변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 A가 기체 분자 M과 충돌을 해서 들뜬 다음에 이 들뜬 분자가 이제 다시 디액티베이트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들뜬 분자가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넘어가면 이제 프로덕트로 가는 이러한 단계를 가진 반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기체 분자 M의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고 문제에 써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중간체 A 스타가 있으니까 이 중간체에 대해서 정상 상태 근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상 상태 근사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의 농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체 A 스타에 대한 식을 농도 변화식을 써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A 스타가 늘어나죠. 얼만큼? K1AM만큼 늘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에서 이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반응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M. 그리고 세 번째 반응에서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K2A 스타. 그리고 이것이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 식을 풀어서 A 스타에 대한 정상 상태 그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K1A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K-1M 플러스 K2로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를 이용을 해서 생성물의 생성 속도 dP, dT를 구하면은 이것은 K2 A 스타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구한 식을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K1, K2, M, K-1, M 플러스 K2 A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상수를 K observed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극한의 저압 조건과 고압 조건 각각에서 K observed를 간단히 나타내시오. 극한의 저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M이 굉장히 작은 경우, 고압 조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M이 굉장히 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항을 생각을 해보면은 M 때문에 이 항이 이제 굉장히 큰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저압 조건인 경우에는 K-1M이 굉장히 작게 돼서 K2보다 굉장히 작게 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pproximation 하기 얘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니까 K2만 남겠죠. K2만 남는데 얘가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얘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K observed는 K1M으로 우리가 approximation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M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K2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얘를 K2에 비해서 굉장히 크니까 얘를 우리가 무시하고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K observed는 뭐로 approximation 되느냐? K1, K2 over K-1으로 우리가 approximation 할 수 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고압 한계 또는 포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저압 조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충돌 자체가 굉장히 느림으로 이제 반응 속도가 이제 m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속도 상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K observed와 A의 반감기로 구하시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각각을 넣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풀이에도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상수를 집어 넣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K 이 경우에 있어서는 K observed가 1.67 곱하기 10의 5승
쿠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때 이를 이용을 해서 A의 반감기를 구하면은 이것은 이제 K observed가 1차 반응 상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1차 반응에 있어서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ln2 over K observed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4.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를 반감기로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이 두 번째 문제는 분광학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이제 HCl 기체 상태 HCl에 대해서 측정했더니 4개의 흡수선이 관찰돼야 돼요. 이때 이제 진동 전이와 회전 영자수가 동시에 변하는데 선택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델타 U가 이제 델타 V가 이제 플러스 1 한 단계 올라가고 이제 델타 J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선택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회전 에너지는 다음과 같고 진동 전후의 회전 상수는 틸다 B로 같다고 가정을 할 수 있대요. 이 4개의 흡수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진동띠 중심인 틸다 뉴 지로와 이제 틸다 B를 구하고 그리고 P 라인과 이제 R 이제 브랜치에 해당하는 흡수선을 이 4개에 대해서 각각 배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진동 그 같은 경우에는 퀀텀 넘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V가 뭐 0에서 1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그 진동 순수 이런 회전 에너지 차이 없이 이제 순수한 진동 전이에 해당하는 띠 중심을 우리가 틸다 뉴 지로라고 합시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회전 이제 상수에 대해서 회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틸다 뉴 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듯이 P 브랜치, Q 브랜치, R 브랜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델타 J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고 Q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델타 J가 0인 경우고 R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델타 J가 플러스 1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Q 브랜치는 이제 델타 J는 0이라서 이원자 분자에 이제 이런 이원자 분자의 기본적인 이제 회전 진동 전위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그 틸다 뉴 지로인 이제 델타 델타 J가 이제 0이 되는 그 라인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Q 브랜치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순서대로 써놨으니까 여기 정도에 아마 틸다 뉴 지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P 브랜치, R 브랜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P 브랜치, R 브랜치의 식을 먼저 세워 봅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R 브랜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R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델타 J가 이제 플러스 1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의 진동 전위수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은 일단 진동 준위에 따른 변화는 틸다 뉴 지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J가 플러스 1에서 J가 J 플러스 1 그러니까 J가 R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J가 J 플러스 1로 변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각각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플러스 틸다 B J 플러스 1 J 플러스 2 마이너스 틸다 B J J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를 정리를 하면 틸다 뉴 0 플러스 2B J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P 브랜치에 대한 진동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틸다 뉴 0는 그냥 기본적으로 써주고요. 이 경우는 J가 J-1로 된 경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틸다 B J J 마이너스 1에서 틸다 B J J 플러스 1을 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틸다 뉴 0 마이너스 2 틸다 B J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만 보면은 J는 이제 뭐 그 정수가 되니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0부터 이제 하나씩 정수가 되니 자연수가 되니까는 그러면은 각 라인의 간격은 2B
2 tilde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간격이 2 tilde b가 될 거고 여기의 간격도 2 tilde b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p 브랜치가 더 낮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정을 할 수가 있냐면 가장 작은 것은 이제 tilde new 0 마이너스 4 tilde b로 우리가 배정할 수 있고 얘는 tilde new 0 마이너스 2 tilde b 그리고 얘는 tilde new 0 플러스 2 tilde b 얘는 tilde new 0 플러스 4 tilde b로 우리가 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되냐면 얘는 p 브랜치가 되고 얘는 p 브랜치 얘는 r 브랜치가 되고 r 브랜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을 계산을 하면은 이 간격이 2 tilde b가 되니까 이를 통해서 대략 tilde b는 10.4 웨이브 넘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중심점이 tilde new 0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값인 을 구하면은 2906.0 웨이브 넘버를 구할 수가 진동대 중심인 tilde new 0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위에서 구한 회전상수 tilde b를 이용을 해서 관성 모멘트 i와 결합끼리 r을 구하시오. 왜냐하면 이 tilde b에 대한 식을 보면은 하 over 8파이 제곱 ci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만 고쳐주면 i는 하 over 8파이 제곱 c tilde b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상수를 넣어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tilde b 0를 넣고 계산을 하면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 kg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i를 가지고 다음으로 r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i 같은 경우에는 mu r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r은 우리가 i over mu로 구할 수가 있는데 mu 값을 몰라요. mu 값도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mu 값을 HCl에 대해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1 플러스 35 1 곱하기 35 u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u 값을 집어넣어 아토믹 유닛 값을 집어넣으면은 1.6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i 값 여기서 구한 i 값 집어넣고요. 그리고 mu 값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r 값을 1.29 옹스트롬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Cl과 DCl의 힘상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DCl의 진동대 중심 tilde new 0를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힘상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조파 진동 파수가 환산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그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스퀘어 루트 뉴 뮤랑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DCl과 HCl의 관계는 mu HCl, mu TCl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각각의 환산 질량을 구해보면은 얘는 HCl 같은 경우에는 35 나누기 36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70 곱하기 70 나누기 3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여기 하나 그냥 이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tilde new 0의 그러니까 DCl을 구하면 DCl은 tilde new HCl 곱하기 35 over 36 75 over 3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구한 2906.0 웨이브 넘버를 집어넣게 되면 하고 이 레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2.08 곱하기 10의 3승 웨이브 넘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얘보다 작은 값이죠. 그죠? 왜냐면은 DCl은 HCl보다 이제 환산 질량이 크므로 더 낮은 파스에서 진동 흡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형광에 대한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형광 분자 D가
빛을 흡수하여 D스타가 되었어요. 이제 들뜬 상태에서 다 출발을 해요. 이 들뜬 상태의 형광 분자 D는 형광을 방출할 수도 있고 또는 비복사로 이제 소멸될 수가 있어요. 논 레디에이티브로. 그리고 얘가 소광제 퀘처랑 만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디액티베이트 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때 이제 소광제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얘 두 개만 일어나겠죠. 이때에 소광제 없을 때 이 둘만 일어날 때 형광 양자 수율과 이제 형광 수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까지 있을 때 특히 이제 퀘처가 농도가 이럴 때 형광 수명이 이 정도로 감소하였다라고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소광제가 없을 때 KR과 KNR을 구하시오. 그래서 소광제가 없을 때는 얘네 둘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차로 그죠? 그러니까는 이때의 총 소멸 속도 상수는 KR과 KNR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때의 수명은 형광의 수명은 형광 수명은 타우 0는 1 over KR 플러스 KNR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타우 0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KR 플러스 KNR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면 2.5 곱하기 10의 8승 세크분의 1, 세크 마이너스 1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형광 양자 수율 파이가 나오게 되는데 파이 제로 값이 이제 0.6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또 식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 제로 같은 경우에는 형광이 일어날 확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분의 형광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 식과 똑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타우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를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KR 같은 경우에는 phi 0 over tau 0로 계산할 수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두 값 모두 여기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 넣고 이 값을 넣고 이 값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KR 값을 1.5 곱하기 10의 8승 Hz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구했고 얘를 구했으니까 빼기를 하면은 KNR을 구할 수가 있겠죠. 1.0 곱하기 10의 8승 세크 마이너스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충돌 소광 속도 상수 KQ를 구하시오. 이때는 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Q의 농도가 이걸 때 형광 이제 수명이 이렇게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총 속도 상수가 어떻게 돼요? 총 속도 상수가 KR, KNR, 다음에 KQ의 Q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총 속도 상수고 근데 이게 다 1차니까는 이제 이게 타우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은 근데 얘가 뭐였어요? 이 식에 의해서 이거는 1 over 타우 0였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타우분의 1 마이너스 타우 0분의 1은 K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KQ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Q 값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우 값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우 0 값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KQ 값은 1.25 곱하기 10의 10승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Q 값이 우리가 Q의 농도가 여기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형광 수명은 나와 있는데 양자 수율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양자 수율을 구하래요. 그래서 양자 수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총 일어날 수 있는 이 양자 수율 같은 경우에는 총 일어날 수 있는 KR, KNR 얘죠. 여기까지. 그래서 KQ 분의 KR이 되는데 얘가 뭐예요? 타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KR over 타우분의 1이니까 오버 타우가 아니라 타우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얘를 계산을 하면은 KR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죠. 1.5 곱하기 10의 8승으로 계산했고 타우 값은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세크 계산하면 0.30으로 우리가 형광 양자 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턴볼머식을 사용을 해서 형광세기를 소광제가 없을 때 10%로 낮추는 데 필요한 Q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스턴볼머식에 따르면은 이제 동일한 흑광 조건에서 형광색이 I는 이제 양자 수율 phi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hi 0 over phi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양자 수율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KR 타우 0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KR 타우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의 약분돼서 타우 0 over 타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선 식이 뭐냐면 이 식에서 어떤 식을 썼냐면은 1 over 타우는 1 over 타우 0 플러스 KQQ를 쓸 수 있었어요. 이 식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양변에 타우 0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타우 0 over 타우는 1 플러스 KQ 타우 0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얘가 얘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죠. 1 플러스 KQ 타우 0 Q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i분의 i0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형광세기를 소광제 없을 때 10%로 나타나는 10분의 1로 하면은 왼쪽 좌변은 이제 10이 되겠죠. 10은 1 플러스 KQ 타우 0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KQ를 넣고요. 그리고 타우 0도 여기 주어져 있죠.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소광제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몰 퍼 리터.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형광 양자 수율과 형광 수명에 대한 이러한 식들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소광제에 있을 때의 식의 변화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